자, 그래서 혈연적 봉건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했다?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방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서 주나라는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이 외부에 이제 서북민의 유목민, 서북 쪽에 유목민이 침입해 오게 되는데, 서북 쪽에 유목민이 침입을 해오게 된다. 누가 침입을 했냐? 견융, 서융이라고도 불리는 존재가 침입을 해오게 되는 거야. 이 서융은 진짜 기록에 의하면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불려졌었던 이 주나라를 정말 강하게 압박해 왔었던 존재였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서북쪽 유목민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주나라는요, 수도를 서쪽에서 침입을 하니까 어디로 이동을 해야겠어, 얘들아?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시 이제 호경에서 어디로 천도한다?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동천이라고 배워봅니다. 주의 동천. 주나라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 잠시만. 네, 주의 동천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주나라의 세력이 쇠퇴해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었던 혼란기를 이어가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춘추 전국시대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 오늘 핵심 요약만 하기로 했으니까 춘추 전국시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요. 유가사상, 묵가사상, 법가사상, 도가사상.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혹은 이제 수행평가 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달달달달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제자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백가. 똑똑한 인물들이 똑똑한 재상들, 똑똑한 인물들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인간의 본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가사상은요, 도덕적 통치입니다. 도덕적 통치, 인간의 이 도덕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가사상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 그쵸? 공자, 맹자, 순자가 있다. 우리 이미 도덕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었던 인물들 아니에요? 그쵸? 자, 특히나 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 성선설로 배워봤었고, 그리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로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가 있었고, 이들은 인간의 도덕심, 그러니까 계속 인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다듬고 수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묵가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을까? 바로 겸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사상이다? 평등한 사랑을 주장했었던 사상이다. 평등한 사랑을 강조했었던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주장했을까요? 바로 묵자입니다. 자, 법가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야. 인간은 본디 짐승과 같아서 이 인간도 짐승과 같은 본능,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없으면 인간을 통제할 수 없대.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예시 한번 들었잖아. 내가 정말 이 학원을 다니면서 나아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요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놀이터 있잖아, 얘들아. 우리 학원 건물 바로 앞에 놀이터에서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 그래서 교복 입고 담배 피고 막 하는 거를 내가 직접 가서도 뭐라고 하고, 그리고 막 경찰도 불러보고 다 했어. 근데도 계속 애들만 바뀔 뿐 담배를 피는 아이들은 변함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때부터 있었던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었던 이런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때 당시에 법가사상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봐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면은 그 즉시 혀를 빼내어가지고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강력한 형벌이 있으면은 과연 청소년들이 계속 술과 담배를 하겠느냐 이거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계속 막 놔두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해볼까? 저기까지 해볼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물, 어떤 사람이다?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리고 도가사상 같은 경우에는 통치의 중심을 두기보다는요, 인간 개인에 조금 더 치중하였습니다. 이 도가사상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 육아사상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왜? 얘들아, 우리는 꼭 예절을 지켜야 돼. 도덕을 지켜야 돼. 유진쌤을 보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지 않다. 너무 인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도가사상에서는 이제 노자와 장자가 아주 물을 넣어가듯이 이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러나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노자와 장자의 노장사상, 도가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던 이 혼란기 춘추 전국시대, 이 공자의 춘추를 보면은요, 봄에 만들어진 나라가 언제 멸망을 한대요? 가을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나 혼란했었던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꽉 다 쥐게 되면서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이가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진시 황제가 된다.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최초의 황제라는 뜻. 그래서 진시 황제라고 불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진시 황제는 지금 보니까 주나라가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마치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펼쳤었던 정책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요, 강력한 법을 통해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제자백과 사상 중에는 무엇이에요? 그렇지. 강력한 법을 통해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법과 사상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었고, 그래서 진시황제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펼쳤는데, 일단은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라 그랬었잖아, 이게. 자, 진나라가 중국 최초 통일이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 다 나라마다 썼었던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것부터 통일하자.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고 도량형과 문자, 그리고 또 무엇까지 통일을 했을까? 화폐 단위까지 통일을 하게 됩니다. 화폐 단위까지 통일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통일 정책도 펼쳤었고 강력한 법, 이 진시황의 그런 권력의 기반, 권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대규모의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 때 진나라에서는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축조합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한다. 만리장성을 축조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피하기에? 북방의 유목민족이었었던, 그렇지, 흉노를 피하기 위해서. 흉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또한 만리장성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죠. 무엇을 지어요? 아방궁과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 진시황릉을
진시황릉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어. 자, 그리고 진나라에서는 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의 기틀이 다 젖어가는구만. 다만 지방을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봉건제처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시황이 실시했었던 정책은 군현제였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포인트가 매우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 진짜로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면은 가장 쉽겠네요. 너 나라마다 엄청 안 좋은 끔찍한 범죄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만으로는 나라가 번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군사로 통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억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져버린다 이거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강력한 법치주의에 이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는 법가에 점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진나라 어떻게 돼요? 이 진시황 사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나라로 분열이 되었었는데 초나라라는 나라에 항우라는 인물도 있었고 잭수건달이었었던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유방은 나중에 한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자, 이 항우와 유방의 다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한지라고도 부르죠. 누가 승리를 했었지? 그렇지, 유방의 한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나라 이후에 중국을 다시 한번 재통일했었던 세력들이 누구야? 바로 한나라가 되겠다. 유시왕조. 근데 있잖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유방! 이렇게 막 부르면 막 큰일 나지, 그치? 그래서 이 한나라를 세운 인물을 우리가 한고조라고 불렀었던 거야. 한고조라고 부른다. 자, 한고조의 정책들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단은 네, 맞아요. 이 한고조는 넓은 영토를 글쎄, 근데 봉건제에도 분명히 이점이 있을 텐데 군국제를 실시한다. 군국제를 실시한다. 선생님, 군국제가 뭐예요? 군현제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합친 거야? 봉건제를 합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농민들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고조의 군국제 정도, 그리고 나서 시험에 또 나오는 것은 뭐야? 7대 왕이었었던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무제는 강력한 정복군주였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흉노와 대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한나라는 이 흉노 제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흰 눈동자 너무 무서워요. 자, 그래서 흉노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흉노한테 야, 흉노야 잘 지내보자. 흉노가 제국을 만들었었거든. 묵툭선호가 이제 흉노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흉노의 세력이 더 커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는 야, 미안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해줄게 하면서 조금 친한 방법으로 이 흉노랑 맺어가려고 했었는데 한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흉노를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최초의 나라였었던 고조선까지도 우고왕 때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한무제 때는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일단은 영토의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한무제의 정책에서는 유교적 통치를 유교적인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강조했습니다. 유교. 오 마이 갓. 이럴 수 없어요. 젖은 건 이거 말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자, 어쨌든 네, 후년에서야 마르겠죠.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얘들아, 피곤해? 힘내. 자,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교적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충과 효를 강조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정복 활동도 했습니다. 정복 활동 하면은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냐? 당시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스탄으로 끝나는 그 중앙아시아 있죠?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맞아요. 베트남 북부까지 이어지는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이 영토 확장으로 무엇까지 하게 된 거야? 영토 확장했겠다. 서쪽으로 확장했으니까 이젠 또 어디 확장해야겠어? 동쪽도 확장해야겠지.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어디랑도 대립했다? 흉노와도 대립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장건을 파견했다는 건데, 장건을 파견했다라는 건데, 이 장건이라는 인물은 당시 우리가 흉노를 이 한나라 한무제에서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월지, 대월, 그러니까 베트남, 지금 있는 베트남, 이 대월에다가 지원군을 파병하기 위해서 이 장건이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건은 이 월지로 가는 길에 서역으로 가는 비단길을 발견하게 된 거야. 비단길. 그래서 동서교역망을 발견하고 확보하게 되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상하리만큼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한무제가 실시한 정책 중에 전매제도가 있어요. 전매제도라는 것은 나라에서 생산하고 나라에서만 판매하겠다. 전매특허와도 같은 제도인데 무엇의 전매제도를 실시했냐?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제도를 실시했었다. 그랬었던 한나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영광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한나라는 결국에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 가지고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왕망의 신나라도 결국에는 이 유씨 왕조의 후예가 되는, 한나라의 후예가 되는 유수의 후한, 한나라의 후예라 그래서 후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중국사 끝? 노. 잠깐만 여기 봐봐. 자, 한나라 하면 우리가 한무제 때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 역사서 편찬이야. 역사서, 지금 오늘날의 이 동아시아의 역사서에 가장 큰 기틀이 됐었던, 모범이 되었었던 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기전체로 쓰여진 이 사기라는 역사서가 이제 오늘날의 이후에도 이제 역사서가 쓰여지는데 뭐가 됐다?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후한 하면은 또 기억해줘야 되는 거 있어. 누구 있어요? 체륜이 있습니다. 체륜에 무엇? 그렇지.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발명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발명품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한까지의 이야기. 자, 근데 후한 때 얘들아 뭐 일어났었지? 후한 당시에 유씨 왕조가 군림해 있던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노란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렇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유비관호 장비는 총나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의 아들 조비는 총나라, 그리고 손견, 노숙, 주유 같은 인물들이 바로 오나라였습니다. 이때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어디라 그랬지, 아리나? 위초고 중에서 제일 치고 나갔었던 나라, 어느 나라? 위.
위나라가 가장 치고 나갔었어. 그런데 돌연히 삼국을 통일해버린 게 누구였었다고? 사마신의 집안, 이 사마염의, 사마천 아니야. 사마염의 서진, 진나라랑 헷갈리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서쪽의 진나라라 그래서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위진 시기라고도 부르는데, 위진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당시 위나라에 조조가 시행했었던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무슨 제도? 구품중정제. 구품중정제. 자, 국품중정제는 관리를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예요? 관리를 뽑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나쁜 점은 뭐예요? 사회가 문본위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진나라로 통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내부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어. 내부 분열이 일어났었을 때, 자, 따그닥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침입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5쪽의 오랑캐들이 침입을 하게 돼. 자,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5쪽의 유목민족들이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선비족, 말갈족, 강족, 갈족, 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비족, 말갈족, 강족, 갈족, 저족. 이 5쪽의 이 오랑캐 세력들이 침입을 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렇게 위진 시기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래서 5호 5쪽의 오랑캐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니까 이 진나라는요, 어디로 밀렸을까? 저기 창장강 이남으로 밀리게 돼. 그래서 이 진을 동진이라고 불렀어. 동진이라고 불렀어. 아시겠죠? 진나라가 어디로 밀렸다?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강남으로 밀리게 됐다.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다. 혼란기야, 혼란기. 또 한 번의 혼란기가 시작돼. 자, 그러자, 이때 5쪽의 오랑캐 세력들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 나라들을 형성해서 북조라고 불렀으며, 남쪽에서는요, 동진을 비롯했었던 한족의 왕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진이었다가 내부 분열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다 그랬지.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동진이 송나라였다가 제나라였다가 양나라였다가 다시 진나라였다가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계속 바뀌게 돼. 그러니까 왕조 교체가 잦았다라는 건 혼란했다라는 거겠지. 혼란했었지만 그럼에도 창장강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저수지 개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발달하게 됐다. 농경의 발달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성아, 농경이 발달한 건 북조라고 남조라고? 농경이 발달한 건 북조일까요? 남조일까요? 남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조입니다. 창장강 이남 지역 강남까지 밀려났었던 요 남조가 이제 저습지를 개간하는 등 농경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북조는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를 기억해야 돼. 바로 선비족의, 그렇지, 북이라고 하는 나라야. 자, 근데 이 북이를 누가 만들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북이를 세운 사람은 바로 효문제예요. 여러분들 탁발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왜 그래요? 킥킥 이렇게 웃었었잖아. 그치? 자, 이 선비족의 효문제가 펼쳤었던 정책이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효문제의 정책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가 되겠습니다. 균전제는 토지 균등 분배. 그리고 효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도 무엇처럼 해야 된다? 우린 오랑캐지만 한족처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화 정책을 강조하게 되었었다. 한화 정책 아시겠죠? 자, 한화 정책, 이것을 우리가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체 어떤 걸 했길래 그래요? 호환융합정책이라는 것은 한족화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또 무엇하게 되었었다?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기로 했었다.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얘기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도도 너무 이제 북쪽이 아닌 어디로 내려오게 돼? 이 중국의 중심지로 내려오게 돼. 그래서 러향으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러향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창장강에 있는 바로 여기였었죠. 나급 러향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조의 북위가 가장 이제 이 북조의 중심이 되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북위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북조와 북제로. 이 효문제 4호에는 북주와 북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북주에서 가장 이제 치고 나가는 인물 누가 있었다? 양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시기를요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진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위진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에서 또 대표적으로 또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종교거든. 위진남북조 시기에 남북조의 종교, 불교와 도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조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불교는요, 당시 이제 북방민족 왕조와 거대한 석굴사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원광사원과 그리고 룽먼 석굴사원이 만들어집니다. 룽먼 석굴사원이 만들어졌었다. 도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교는 이제 청담사상이 자리 잡습니다. 귀족들을 중심으로 청담사상이 자리 잡으면서 중림칠연, 대나무숲에 들어가서 사는 7명의 현재들이라고 해가지고 중림칠연 청담사상을 추구했다. 여기까지가 잘 나온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수나라까지만 해보고 우리 또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다르게 좀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때 북주에 누구 양견이라는 인물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 바로 위진남북조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통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양견이 통일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야? 수나라였었어. 근데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를 수문제라고 할 거예요. 수문제의 정책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수문제의 정책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무엇을 하려고 했었다? 균전제를 실시하려고 했었다. 이 효문제의 정책을 이어가지고 균전제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균전제 실시. 그리고 농민과 병사를 같은 사람으로 두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럴까, 지성아? 부병제라고 해요. 농부가 병사가 된다 해서 부병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농병일치 사회입니다. 농사와 군사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게 농병일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자,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이 이 구품증정제 하나만이라면은 사회가 무엇화될 수가 있다 그랬었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